유명한 XRP 커뮤니티 인물인 딕은 XRP 가격 예상은 25달러를 넘어설 것이지만 세계 기축 통화로서 XRP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XRP의 가격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가격 예상을 분석했는데요. 이러한 분석 전망 속에서 유명한 XRP 커뮤니티 인물인 딕은 XRP가 25달러 가는 것보다 세계 기축 통화로 자리 잡는 것이 더욱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트위터에 대한 게시물에서 딕은 XRP의 가격 예상 분석인 10달러에서 25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XRP 헬스케어의 소셜 채택 책임자인 에드워드 파리나에게 답변하면서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XRP가 10달러 또는 25달러까지 상승하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딕은 XRP가 세계 준비 통화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법정화폐가 전통적으로 맡아왔던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XRP는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딕의 이런 발언은 XRP의 가치와 잠재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XRP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XRP는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 2019년 링크드인 게시물에서 미 국방대학교 마크 필립스가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했었죠.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크 필립스는 글로벌 부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준비 통화의 출현이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XRP로 미국은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었죠. 실제로 그의 말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 찍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걸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점점 마크 필립스의 말대로 부채 위기가 찾아왔고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어버리고 SEC는 소송에 패배해버리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 후보는 대놓고 연설에서 XRP가 장차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계 기축통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기축통화가 되는 거겠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래의 도구로서 리플 XRP가 쓰이게 될 거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겠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의 세계 기축 통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크립토 베이직이 보도한 바와 같이 슈워츠는 디지털 자산이 세계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슈워츠는 XRP를 대놓고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XRP 밖에는 없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XRP로 수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XRP의 비전도 그렇고 XRP가 10달러 또는 25달러의 가격 예상 전망도 그렇고 이것은 모두 XRP의 가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모조리 해결할 수 있는 XRP, 금융의 혜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14억 명의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금융의 혜택을 줄 수 있는 XRP,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과연 XRP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세계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디튼 변호사는 SEC가 끊임없이 주장을 뒤바꾸고 이전에 주장했던 것들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비난받아도 마땅하겠죠. 계속해서 SEC는 말을 바꾸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리플 대표 변호사 존 디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랩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디튼 변호사는 최근 제미니 거래소가 제기한 SEC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는 SEC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사례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 판사에게 SEC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디튼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답변을 하는데요.
SEC가 문제가 되는 증권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SEC의 입장이 약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또한 근본적인 공정성과 공정한 통지 요건에도 위배되고 있다. SEC는 이전 주장했던 것들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디튼 변호사는 리플 사건에서 SEC가 지속적으로 이론을 바꾸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힌먼 문서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SEC는 처음에는 이 연설은 시장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윌리엄 힌먼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라 네펀 판사가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후 SEC는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힌먼이 연설 당시에 SEC의 기업 금융 담당 국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그는 기업 금융부서의 지침과 의견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하죠. 또한 리플 사건에서 일반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SEC의 입장이 변화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첫째, SEC는 리플이 일반 기업이라고 주장했었다. 흥미롭게도 SEC는 리플이 투자자가 단순히 XRP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회사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한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한 후 이 주장을 포기했었는데 갑자기 또 SEC는 입장을 바꾸어 전체 XRP 생태계가 공동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XRP 생태계에는 전 세계 모든 XRP의 보유자, XRP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벤더가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XEC는 또다시 입장을 바꾸어 XRP 자체가 일반 기업을 대표한다고 주장해버리죠. SEC의 이런 태도 변화는 너무 심하다고 연방 판사가 SEC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했었습니다. 판사 역시 SEC의 변호사들이 법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난했던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디트는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와 SEC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방 판사가 자신들을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소송 관련 이슈들은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한데요. SEC의 소송 행보가 너무나 치졸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XRP 보유자들, 우리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요,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다가 큰 손실을 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이 참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프로젝트 마리아나가 국경 간 결제에 리플과 XRP를 활용한다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는 6월 달에 프로젝트 마리아나라는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죠. 프랑스 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스위스 국립은행을 포함한 공공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XRP 커뮤니티 회원들은 현재 프로젝트 마리아나에 리플의 기술 또는 XRP 원장의 기본 암호화폐인 XRP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이번 달 보고서에서 공개한 BIS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의 멤버라는 점에서 이런 추측이 나오게 된 것이겠죠. 태스크포스는 전 세계적으로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 보안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G20 국경 간 결제 이니셔티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알파 라이온스 아카데미의 CEO인 에드워드 파리나는 리플이 태스크포스에 포함된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한 보고서에는 지난달 5월 크립토 베이직이 강조했듯이 애틀란타 연준은 해당 보고서에서 프로젝트 마리아나, 리플 XRP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 같은 면도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한몫을 하고 있겠죠. 애틀란타의 연준 보고서에는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리플의 잠재력을 강조했지만 마리아나 프로젝트가 리플이나 XRP를 활용할 것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XRP의 사용에 대한 추측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마리아나의 중간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리플의 기술력이나 XRP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곧바로 기각되고 맙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과 커브 파이낸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간 보고서에서는 프로젝트 마리아나가 이더리움의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CBDC 토큰을 생성하고 전송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마리아나가 리플의 기술이나 XRP를 사용하지 않고 이더리움과 커브 파이낸스를 선택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XRP 레저의 기술력을 사용하지 않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더리움과 XRP의 기술력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이더리움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XRP의 빠른 결제 속도와 수수료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을 BIS가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지만 저는 결국 XRP로 다시 재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지만 결국 리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에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유명한 XRP 커뮤니티 인물인 딕은 XRP 가격 예상은 25달러를 넘어설 것이지만 세계 기축통화로서 XRP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XRP의 가격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가격 예상을 분석했는데요. 이러한 분석 전망 속에서 유명한 XRP 커뮤니티 인물인 딕은 XRP가 25달러 가는 것보다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 것이 더욱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트위터에 대한 게시물에서 딕은 XRP의 가격 예상 분석인 10달러에서 25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XRP 헬스케어의 소셜 채택 책임자인 에드워드 파리나에게 답변하면서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XRP가 10달러 또는 25달러까지 상승하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딕은 XRP가 세계 준비 통화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법정화폐가 전통적으로 맡아왔던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XRP는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딕의 이런 발언은 XRP의 가치와 잠재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XRP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XRP는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 2019년 링크드인 게시물에서 미 국방대학교 마크 필립스가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했었죠. 여러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크 필립스는 글로벌 부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준비 통화의 출현이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XRP로 미국은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었죠. 실제로 그의 말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 찍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걸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점점 마크 필립스의 말대로 부채 위기가 찾아왔고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어버리고 SEC는 소송에 패배해버리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 후보는 대놓고 연설에서 XRP가 장차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계 기축통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기축통화가 되는 거겠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래의 도구로서 리플 XRP가 쓰이게 될 거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겠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의 세계 기축 통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크립토 베이직이 보도한 바와 같이 슈워츠는 디지털 자산이 세계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슈워츠는 XRP를 대놓고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XRP 밖에는 없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XRP로 수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XRP의 비전도 그렇고 XRP가 10달러 또는 25달러의 가격 예상 전망도 그렇고 이것은 모두 XRP의 가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모조리 해결할 수 있는 XRP, 금융의 혜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14억 명의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금융의 혜택을 줄 수 있는 XRP,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과연 XRP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세계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디튼 변호사는 SEC가 끊임없이 주장을 뒤바꾸고 이전에 주장했던 것들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비난받아도 마땅하겠죠. 계속해서 SEC는 말을 바꾸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리플 대표 변호사 존 디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랩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디튼 변호사는 최근 제미니 거래소가 제기한 SEC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는 SEC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사례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 판사에게 SEC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디튼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답변을 하는데요. SEC가 문제가 되는 증권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SEC의 입장이 약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또한 근본적인 공정성과 공정한 통지 요건에도 위배되고 있다.
SEC는 이전 주장했던 것들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디튼 변호사는 리플 사건에서 SEC가 지속적으로 이론을 바꾸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힘먼 문서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SEC는 처음에는 이 연설은 시장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윌리엄 힘먼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라 네펀 판사가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후 SEC는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힘먼이 연설 당시에 SEC의 기업 금융 담당 국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그는 기업 금융부서의 지침과 의견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하죠. 또한 리플 사건에서 일반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SEC의 입장이 변화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첫째, SEC는 리플이 일반 기업이라고 주장했었다. 흥미롭게도 SEC는 리플이 투자자가 단순히 XRP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회사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한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한 후 이 주장을 포기했었는데 갑자기 또 SEC는 입장을 바꾸어 전체 XRP 생태계가 공동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XRP 생태계에는 전 세계 모든 XRP의 보유자, XRP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벤더가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XEC는 또다시 입장을 바꾸어 XRP 자체가 일반 기업을 대표한다고 주장해버리죠. SEC의 이런 태도 변화는 너무 심하다고 연방 판사가 SEC의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했었습니다. 판사 역시 SEC의 변호사들이 법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난했던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디트는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와 SEC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방 판사가 자신들을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소송 관련 이슈들은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한데요. SEC의 소송 행보가 너무나 치졸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XRP 보유자들, 우리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요,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다가 큰 손실을 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이 참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프로젝트 마리아나가 국경 간 결제에 리플과 XRP를 활용한다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는 6월 달에 프로젝트 마리아나라는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죠. 프랑스 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스위스 국립은행을 포함한 공공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XRP 커뮤니티 회원들은 현재 프로젝트 마리아나에 리플의 기술 또는 XRP 원장의 기본 암호화폐인 XRP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이번 달 보고서에서 공개한 BIS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의 멤버라는 점에서 이런 추측이 나오게 된 것이겠죠. 태스크포스는 전 세계적으로 국경 간 거래의 효율성, 보안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G20 국경 간 결제 이니셔티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알파 라이온스 아카데미의 CEO인 에드워드 파리나는 리플이 태스크포스에 포함된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한 보고서에는 지난달 5월 크립토 베이직이 강조했듯이 애틀란타 연준은 해당 보고서에서 프로젝트 마리아나, 리플 XRP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 같은 면도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한몫을 하고 있겠죠. 애틀란타의 연준 보고서에는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리플의 잠재력을 강조했지만 마리아나 프로젝트가 리플이나 XRP를 활용할 것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XRP의 사용에 대한 추측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마리아나의 중간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리플의 기술력이나 XRP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곧바로 기각되고 맙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과 커브 파이낸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간 보고서에서는 프로젝트 마리아나가 이더리움의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CBDC 토큰을 생성하고 전송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마리아나가 리플의 기술이나 XRP를 사용하지 않고 이더리움과 커브 파이낸스를 선택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XRP 레저의 기술력을 사용하지 않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더리움과 XRP의 기술력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이더리움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XRP의 빠른 결제 속도와 수수료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을 BIS가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지만 저는 결국 XRP로 다시 재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지만 결국 리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